다음은 철근의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의 가공. 뭐 다들 잘 알 수 계시겠지만 철근을 가공하는 방법은 현장 가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그쵸? 가공해서, 그쵸? 현장에서는 이제 조립만, 그쵸?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보면 현장 가공은 뭐 재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현장에서 절곡기와 절단기를 갖다가 놓고, 그쵸? 재단하고 뭐 절곡해서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보통 현장 가공들은 공사 현장의 대지가 여유가 없을 경우, 공사 현장 대지가 여유가 있는 경우 잘못 말했네요. 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넓은 경우, 표준 길이의 철근을 현장에 반입하여 가공하는 것이 현장 가공. 표준 길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생산 길이를 적당한 길이의 철근들을 갖고 와서 절단하고 절곡해서, 그죠? 가공하는 게 현장 가공이고요. 그런데 이 현장 가공은 아무래도 이렇게 절단하고 절곡하면서 손실이 되는 철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근의 손실이 커요. 그래서 버리는 철근량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현장에서 시공 변경 시 대처, 그죠? 대처 능력은 또 뛰어나죠. 뭐 그때그때 그죠? 치수 재서 만들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에 변해서 공장 가공. 예전에는 뭐 지금도 뭐 소규모 건설 현장이나 대부분 현장 가공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일일이 이제 그렇죠? 이렇게 쓰시는데 좀 대규모 건설 시장들은 요즘에는 대부분 공장 가공을 합니다. 그렇죠? 공장 가공을. 그래서 도심지와 같이 대지가 협소한 경우나 또는 이제 대형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철근 가공을 공장에서 합니다. 공장에서 공장 가공을 하고 나서 현장으로 운반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의 공장 가공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공장 가공은 당연히 그 철근의 손실이 절감되고요. 그리고 가공 품질이 향상이 되고 시공 정밀도가 증가되고요. 그리고 공기가 단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점점 이제 공장 가공 쪽으로, 그렇죠? 네,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나눠보면 어쨌든 현장 가공도 있고 공장 가공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봤고요. 다음은 이제 표준 길이, 이것도 이제 있습니다. KS에 KS 기준이 있는 거고요. 일단 생산 길이죠. 공장에서 KS에서는 길이를, 철근의 길이를 표준 길이라고 정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철근은 운반상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제강사에서 생산되는 철근의 길이가 제한됩니다. 제한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생산 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생산 길이고, 현장에서는 이제 다른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정적 길이 또는 장대 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표준 길이를 얘기하는데, 일단 KS 기준에서는 13가지 길이를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5m 철근 길이에요. 4m, 4.5, 5m, 5.5, 6m, 6.5, 7m, 8m, 9m, 10m, 11m, 어디까지요? 예, 12m까지 나옵니다. 표준. 그쵸? 12m. 왜냐? 이거를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운반할 때. 그쵸? 운반할 때 그 이상은 차에 싣기가 힘들기 때문에 12m까지만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작은 철근은 여기 보면 어떻게죠? 3.5m부터 생산한다는 거. 그리고 3.5m 보면 50cm 단위로 증가를 하죠. 쭉 생산하다가 어디서부터 7m까지 딱 가고 7m부터는 어떻게 했죠? 50cm 간격이 아니라 1m 간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형철근도 이제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또 KS에 준하는 허용 오차가 있는데, 이거 보면 길이는 일단 표준 길이가 7m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죠? 오차가 0mm부터 커지는 거, 그렇죠? 플러스 40mm까지 이렇게 허용 오차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7m를 초과하는 경우, 7m를 초과하는 순간에 먼저 1m 단위로 뜬다, 그렇죠? 증가되죠? 네. 초과 7m를 초과하는 거는 길이 1m 또는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에 적은 허용 오차에 얼마를? 5mm를 더한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까지요? 120mm까지로 한다. 이렇게 KS에 의하면 표준 길이가 설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그 허용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코일 철근 얘기 말씀드렸죠. 코일 철근은 적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문자에 따라서 이제 좀 그렇죠? 유두리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케이스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길이, 생산 길이에 대한 개념도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철근 가공은 이 철근 가공이라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절단, 그렇죠? 아까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표준 길이를 잘라서 써야 되니까, 그렇죠? 잘라서 써야 되니까 절단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굽혀서 써야 되니까, 그렇죠? 또는 표준 갈고리를 만들어서 또는 철근을 굽혀서 써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곡. 그래서 절단과 절곡이 두 개 크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절단기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그 생산 길이, 표준 길이로 구매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절단해서 적절하게 공장이나 현장에서 잘라서 쓰는 거죠. 그러려면 절단기가 필요하고요. 그러나 굽혀서 쓰려면 이게 절곡기가 또 필요합니다. 절곡기가 필요한데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듯이 철근을 이렇게 넣고요. 이게 루잉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가 돌아갑니다. 왔다가 돌아가면서 여기에 껴있는 요 철근을 굽히죠. 그래서 보통 표준 갈고리를 만든다 그러면 표준 갈고리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뭐 90도가 있고 135도가 있고 180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게 이제 여기 밑에 아마 그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90도 갈고리, 135도 갈고리, 180도 갈고리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이게 이렇게 하면서 그 각도에 해당되는 그 철근을 절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근 절곡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 밑에는 이제 코일 철근용 자동 가공기죠. 이건 공장 가공을 하죠. 여기 뒤에 보면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기 보면 여기 코일, 그렇죠? 두름 이게 코일 형태의 철근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컴퓨터 제어판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철근의 길이 또 뭐는 갈고리의 길이나 형상 이런 것들을 여기다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이게 이제 여기서 쭉쭉 이런 절곡기가 여기 부착되어 있는데 여기 절곡기가 이런 식의 부착인데 이게 자동적으로 막 그렇죠? 자르고 밴딩해서 여기 막 경사지게 해놨잖아요. 막 쏟아집니다. 떨어지는 그래서 자동 가공기. 그래서 자동 가공기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철근 가공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 가공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표준 갈고리가 있는데 이것도 이번엔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는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철근이라 하면 보의 주철근을 그죠? 해당되고 또 기둥의 그죠? 주철근도 해당되고 기초, 슬라브 뭐 이런 것들의 주철근 그죠? 수평철근 또는 수직철근 그 다음에 뭐 벽체라든지 이런 철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철근은 표준 갈고리가 두 종류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90도 표준 갈고리가 있고요. 여기 보면 180도 표준 갈고리가 있습니다. 구조설계 기준에 맞춰서 하여튼 두 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90도 표준 갈고리는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꺾습니다. 표준 갈고리. 그래서 이게 표준 갈고리예요. 그 다음에 180도 표준 갈고리는 180도 이렇게 완전히 꺾는 겁니다. 이렇게 180도. 그래서 이 표준 갈고리에서는 수치가 중요한데 갈고리의 수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 중에서 90도 표준 갈고리는 어떤 게 중요하냐 보면 여기 보면 12dB라는 게 보이시죠? 12dB. 그죠? 12dB. dB는 철근 직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직경의 뭐죠? 12배. 12배의 갈고리 여기 이만큼이 확보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 보면 밴딩이 있죠. 이렇게 밴딩이 돼요. 그죠? 밴딩이 굽힘이 생기죠. 그래서 굽힘이 된 끝나는 부분. 그래서 굽힘 뭐 반지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굽힘이 끝나는 끝단에서 그죠? 요 갈고리 끝단까지 요 거리
여기가 12dB를 확보를 해야지 이게 주철근의 90도 표준 갈고리입니다. 아시겠죠? 12dB 이상을 확보를 해야지 요거를. 근데 요게 여기 철근의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아니라 잘 살펴볼 것은 굽힘이 이루어진 끝단에서 평평하게 펴져 있는 길이가 12dB고요. 180도 표준 갈고리는 마찬가지로 여기 180도로 밴딩이 돼 있죠. 그래서 굽힘이 끝났어요. 그렇죠? 굽힘이 끝나고 나머지 요 길이 4dB 또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최소한은 뭐죠? 60mm를 확보하고 요게 돼야지 요게 180도 표준 갈고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4dB이기 때문에 요거가 4dB가 크냐 아니면 또 뭐죠? 여기 60mm가 크냐 그런 부분 이렇게 따져봤더니 여기 보면 10mm 하고 13mm D10하고 13은 요격이 해당되더라고요. 요거만큼 60mm 확보가 되고 19mm 이상은 그렇죠? 요 4dB에 해당되는 길이만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항상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구조 설계하시는 분은 뭐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뭐 항상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잘 챙겨 놓으셔야 되고 익혀 놓으셔서 실무에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 갈고리를 할 때 굽힘 이 곡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곡률이라 보면 급하게 꺾으면 꺾는 방법이 있고 완만하게 꺾는 방법이 있잖아요. 급하게 꺾으면 곡률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완만하게 하면 곡률이 작다라고 해요. 그런데 뭐 그렇게 곡률로도 얘기할 되고 요거 보면 여기 D라는 거 있죠. 이거를 구부림 최소 지름이라고 표현되거든요. 여기를 요 라운드를 이렇게 뭐죠?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구부림 최소 지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 구부림 최소 지름을 이 중요합니다. 요 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철근 직경에 따라 틀린데 여기 보시면 90도 표준 갈고리는 뭐 180도 표준 갈고리랑 똑같은데 10mm에서 D10에서 D25까지는 몇이죠? 구부림 최소 지름이 그렇죠? 6dB 철근 직경의 6배 그렇죠? 최소한 이렇게 되도록 어떻게 하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완만하게 구부려진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작은 직경으로 급하게 구부리면 어떻게 보면 날카롭게 여기 보면 모서리가 완만하게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찢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철근이 그렇죠? 철근이 이제 구부리는 중에 취성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만하게 구부려야 된다. 그래서 직경이 큰 거는 더더욱 구부림 최소 직경이 크죠. 8dB 이상 확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억하실 게 90도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는 90도가 있고 180도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그죠? 12dB를 확보해야 되고 4dB 또는 60mm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2dB나 4dB는 그 곡률이 끝나는 끝단에서 구부림이 끝나는 끝단에서까지의 길이다 라는 거를 그렇죠? 기억하시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막 구부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구부림 최소 직경 요거 반이 또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런 거를 완만하게 구부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여기 보면 이 D 값이 여기 6dB, 8dB에 맞춰서 여기 곱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 여기 보면 끝단에서 여기까지 거리 A 또는 이제 G라고 표현하는데 요 길이가 이제 여기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표준 갈고리에 그렇죠? A 또는 G의 값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0도 표준 갈고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게 폈을 때 그죠? 펴고 나서 요 수치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쭉 구부리면 되잖아요. 그죠? 요 수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AIG 값들이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 거고요. 그 기준에 그러니까 표준 갈고리의 내민 길이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부림 최소 지름을 감안하면 A와 G 값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J 값도 결정이. J 값은 뭐죠? 여기서부터 그죠? 요 밑에까지 높이 요런 값들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수치가 만족을 해야지 주철근의 이제 표준 갈고리가 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뭐 이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수치에 맞게끔 하기가 어렵겠죠. 현장 가공에서는. 공장 가공에서는 뭐 컴퓨터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자동 제어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딱딱 나오는데 어쨌든 뭐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는 이렇게 90도와 180도가 있고 이러한 형상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또 그 표준 갈고리인데 요번에는 스트럽 보의 그 전단 보강근이라고 하죠. 스트럽 그 다음에 기둥에 그죠? 들어가는 띠철근의 표준 갈고리 가공은 이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90도와 90도 표준 갈고리. 90도는 앞에 주철근에도 있었죠. 그쵸? 근데 아까 주철근에는 180도가 있었는데 이건 180도가 없어요. 뭐가 있죠? 그 대신 135도 표준 갈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구부린 채소 그렇죠? 지름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 이제 90도죠. 그렇죠? 90도 여기에 비해서 90 90도로 이렇게 된 거고 90도 갈고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135도라고 하죠. 이렇게 봐서 이렇게 135도. 그래서 요런 각을 표준 130도 표준 갈고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35도 표준 갈고리는 나중엔 뭐 계속 그 강의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내진 갈고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내진 갈고리. 그렇죠? 내진 갈고리라고도 명명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은 90도 표준 갈고리 지금 스트럽이나 띠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죠? 여기서부터 굽힘이 끝나는 끝부터 끝단까지 거리가 보통 보면 어떻게 보냐면 여기 6dB 135도는 이것도 6dB 그쵸? 보통 그런데 직경이 조금 큰 거 여기 90도 표준 갈고리 직경이 큰 19mm, 22mm, 25mm는 12dB 아까 앞에서 주철근의 90도 표준 갈고리는 얼마였죠? 12dB를 확보하라는 거죠. 그쵸? 예, 요거와 준하는데 작은 직경은 어떻게 하죠? 예, 6dB예요. 6dB. 근데 보통 스트럭과 띠철근은요. 가는 철근 10mm, 13mm, 19mm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들 6dB를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6dB를 외우고 있으시면 좋죠. 그런데 아까는 주철근에서는 그쵸? 큰 철근을 주로 많이 쓰기도 하니까 12dB인 거고요. 근데 아까 주철근에서는 90도가 얼마였죠? 12dB였죠. 그리고 그 180도가 몇 dB였죠? 4dB였죠. 그런데 달랐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죠? 똑같아요. 6dB 그렇죠? 6dB로 똑같죠. 이거를 또 한번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죠. 네,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철근을 135도로 이렇게 감았기 때문에 그렇죠? 빠질 염려가 어떻게 하죠? 90도보다는 적죠. 그렇죠? 이게 더 단단하게 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좀 배우시겠지만 뭐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내진 갈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진에 우수하다. 그래서 내진에 저항하는 그 골조 중에서 골조라면 기둥, 보 그 중에서 내진 저항용이면서 중간 모멘트 골조나 그렇죠? 특수 모멘트 골조 같은 경우는 이걸 써야 내진용 철근을 내진용 갈고리를 써야 된다. 내진용 135도 표준 갈고리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 설계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잘 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여기도 구부림 최소 지름이 있어요. 여기 4dB, 굵은 직경은 그렇죠? 6dB 그렇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 A 또는 G, 그러니까 그 구부림 최소 지름하고 여기 나가 있는 구조 뭐 6dB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 여기 A나 G, 여기도 A, G 있죠? 폈었을 때 이런 값들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높이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갈고리별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2dB라는 숫자, 그죠? 반드시 주철근에서 12dB라는 숫자를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뭐 4dB, 이거 누웠잖아요? 180도? 죽을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4dB 이렇게 외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135도 있잖아요. 135도 갈고리. 이거는 그렇죠. 육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6dB 뭐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스트럭과 띠철근의 90도는 12dB가 아니라, 물론 굵은 철근은 12dB인데 작은 철, 주로 많이 사용한 철근은 이거랑 똑같이 6dB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요런 작은 철근은 아마 요런 것들도 좀 완화시켜 줬죠. 아까는 요거 작은 직경에 대해서 그죠, 6dB 그렇죠, 이런 철근이 이만큼은 그랬는데 스트럽은 어떻게 됐죠? 4dB부터 그렇죠? 여기 4dB, 여기 4dB로 좀 완화시켜 줬다는 거, 이렇게 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무슨 얘기냐면, 또 기준에는 아까 그 구부림의 최소 직경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앞에서는. 근데 이제 그 내면 반지름이라는 용어를 이제 기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보면 이런 그 구조 설계 기준, 그죠? 예.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주구는 뭐 반지름 기준으로 보면 뭐 180도 표준 갈고리와 90도 표준 갈고리의 구부림 최소 내면 반지름은 요만큼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곱하기 2 하면 6dB가 되고, 곱하기 2 하면 8dB가 되고, 곱하기 2 하면 10dB 식으로 최소 내면 지름도 표시할 수 있죠. 요거에 준해서 앞에가 결정이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 스트럭과 띠철근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16mm 이하는 표준 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2dB 이상, 그 다음에 D19 이상인 경우에는 표준 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이 요거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게 그 앞에 그 제가 그림에서 표현해 드렸던 그 수치와 일맥상통하고요. 단지 앞에서 없는 내용이 있죠. 표준 갈고리 이외의 모든 구부림의 내면 반지름은, 그죠? 네. 여기 보면 표값 이상이어야 된다. 그죠? 표값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요거가 좀 더 다른죠. 요거가 여기 앞에서. 어쨌든 뭐 요 내용은 앞에 그 내용이고, 요 것도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은 어쨌든 이제 구부리면서 써야 되죠. 뭐 여러분들 보셨는데, 보통 이제 책임 구조 기술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그 열을 가해서 구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간혹 고강도 철근인 경우에는 열을 상온에서 구부렸는데 너무 심하게 이제 구부리다 보면 터질 수가 있어요. 금이 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터지는 거 알면서도 계속 구부리면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책임 구조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서 보통 좀 800도씨 이상으로 이렇게 가열을 하면서 서서히 구부리는, 감독하에 구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부림 샘플링으로
해가지고 뭐 실험해서 검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상온에서 구부리는 게 그죠? 일반적이고 열을 가해서 구부리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콘크리트 속에 일부 묻혀 있는 철근은 현장에서 마음대로 막 구부리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있는 철근은 그쵸? 함부로 막 구부리면 너무 아까 완만하게 못 구부리고 급하게 막 이렇게 구부리면서 어떻게 되죠?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는 철근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힘을 줘서 구부리다 보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철근이. 예.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책임 구조 기술자가 승인한 경우, 그죠? 뭐 묻힐 수는 구부릴 수, 그러니까 감독하에 이제 그죠? 하거나 좀 하여튼 물어봐야 되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하셔야지. 그리고 감리자한테 확인하셔야지 함부로 구부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열을 쓰는 거는 최대한 억제하되 경우에 따라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사항인데 갈고리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구부린 거죠. 이렇게 그죠? 밴딩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ODB 그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내면 반지름이 되겠죠. 내면 반지름이 그러니까 ODB 이상 확보되면서 이렇게 그죠? 완만하게 구부려야지 이런 부분이 트지 않는 거죠. 그죠? 균열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철근 이 직경이 DB라고 할 때 그죠? 5dB 이상 이렇게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각도가 있죠. 이 각도를 완만하게 이렇게 보면 완만하게 또 급한 각도로 기울이면 어떤 철근이 이렇게 뭐라 그러냐 철근을 따라서 응력이 흐른다고 하는데 응력이 뭐 잡아 당기거나 또는 압축을 받을 때 흐른다고 할 때 흐르지 못하고 이게 이제 펴지거나 이게 그죠? 이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지만 이게 펴지려고 하거나 눌렀을 때는 또 꺾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활히 힘이 흘러가지가 않는 거죠. 너무 급하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면 1대 5나 6의 비율로 이렇게 구부리라는 그렇죠? 많이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나 보면 어떤 연구 결과나 근데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1대 6 정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어쨌든 1대 5나 6 그런데도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완만한 많이 구부려야 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기다 또 이렇게 띠철근이나 그렇죠? 띠철근이나 스트럭 같은 거를 잘 감아줘서 그렇죠?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놈이 힘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이게 인장이 받았을 때는 펴지려고 하고 압축을 받으면 이렇게 그렇죠? 뭐 구부러지려고 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게 또 띠철근과 또 스트럭이니까 이런 것들도 적당히 잘 보강을 해서 이런 거에 또 그죠? 또 설계상 반영을 해서 이렇게 악영향이 끼치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참조로 이제 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절곡을 하잖아요. 이렇게 90도 그렇죠? 90도로 이렇게 절곡을 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철근은 늘어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철근을 절곡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데 보면 여기 보면 요 D가 반지름이죠. 반지름 아니라 구부린 직경 그렇죠? 지름이 4dB인 경우 6dB인 경우 8dB 더 완만하게 구부린 거죠. 이런 경우 보면 얼마큼 늘어나느냐 요 정도 늘어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늘어난 길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네, 늘어난 길이가 표기가 되는데 이렇게 4dB로 이렇게 늘리면 그렇죠? 아무래도 적게 늘어나겠죠. 지름이 적으니까 2dB만큼 여기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6dB의 지름 갖고 이렇게 절곡을 하면 2.5dB 그리고 요거 8dB의 직경으로 기계로 이렇게 밴딩을 하면 3dB 조금씩 늘어났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일반적인 거지 이게 뭐 또 상황별로 다 틀리겠죠. 상황별로 철근의 뭐 강도에 따라 틀릴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제조사에 대한 그 화학 성분에 따라 틀릴 거고 근데 일반적이라는 거 그래서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절곡
과정에서 늘어난다. 이런 걸 잠깐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의 가공 중에서 부재의 횡철근에 대한 또 제한이 있어요. KDS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 이제 디자인 스탠다드 구조 기준이죠. 부재의 횡철근이라면 이제 대표적으로 띠철근, 그렇죠? 띠철근이 있고요. 기둥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보에 들어가는 스트럽이 있는데 보통 그 폐쇄형으로 만드는 폐쇄 띠철근 또는 폐쇄 스트럽에 대한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기둥이라고 보시면 뭐 될 것 같고요. 기둥. 그래서 보면 이게 보통 이런 종류가 있죠. 가 같은 경우 살펴볼까요? 가 같은 경우는 종방향 철근, 종방향 주철근이죠. 종방향 철근 주위를 한 가닥에, 그치? 한 가닥의 스트럽 또는 띠철근으로 한 바퀴 돌려서 종방향 철근 위치에서 교차시키면서 표준갈고리로 중첩시켜 만드는 거. 그쵸?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처음에 어떻게 되죠? 90도, 한쪽은 90도 갈고리죠. 그쵸? 90도 갈고리가 있고요. 이거를 한 바퀴 쭉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그쵸? 이렇게 쭉 돌려서, 쭉,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연속해서 돌려서 135도 갈고리로 이렇게 딱 만들죠. 한 가닥으로 만든 형태가 가의 형태입니다. 그죠? 가의 형태. 그래서 이렇게 가공, 이렇게 폐쇄형으로 이렇게 가공하는 것을 이제 폐쇄, 이제 띠철근. 그러면 갈고리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갈고리를 한쪽은 90도 하고 한쪽은 135도로 갈고하면 현장에서도 이렇게 되긴 돼요. 한쪽이 90도이고 한쪽이 130도면 되는데 이거를 양쪽 다 135도로 할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배우겠지만 양쪽 다 135도로. 이건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내진용 철근 갈고리라 그랬죠. 130도 갈고리를 중간 모멘트 골조나 또는 특수 모멘트 골조에 해당되는 골조는 이렇게 135도 갈고리로만 매듭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보통 모멘트 골조가 있습니다. 보통 모멘트 골조는 90도 갈고리만 써도 됩니다. 90도 갈고리만, 그쵸? 써도 돼요. 이 양쪽 다 90도만 써도 돼요. 135도 굳이 어려운 135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한 가닥으로, 그쵸?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두 가닥, 요거는 가는 뭐죠? 가는 두 가닥으로 한 거예요. 디귿자로, 그쵸? 여기 보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디귿, 여기 한 가닥이고요. 빨간색이 한 가닥이고 나머지 밑에 부분 디귿자가 또 한 가닥으로, 두 가닥으로 이렇게 폐쇄형을 만드는 건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보면 1.3 LD, 여기 LD라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LD는 정착길입니다. LG. L은 랭스, 길이라는 얘기고 D는 디벨로브먼트라는 게 이제 정착이라는 의미거든요. 정착 길이의 몇 배요? 1.3배를 어떻게 한다? 겹치미음. 그래서 중복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겹치미음을 하면 요게 폐쇄형 띠철근 또는 폐쇄 그 스트럽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런 나와 같은 디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닥으로, 그렇죠? 한 가닥으로 돌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변만 그 1.3 LD만큼 겹치미음을 하면 이것도 폐쇄형 폐쇄 띠철근 또는 폐쇄 스트럽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와 다는, 그렇죠? 나와 다는 한 가닥 또는 두 가닥의 철근을, 그렇죠? 1.3 LD라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장 B급 이음이라고 합니다. 인장 B급 이음으로 겹치 미음한 형태로 만들거나 또는 복부 철근 정착에 따라서 정착시켜 만들면, 그렇죠? 이게 바로 폐쇄형 또는 폐쇄 띠철근, 폐쇄형 또는 폐쇄 스트러브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착과 이음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LD는 여기서 LD는 그죠? 예. 인장 이음 정착 길이의 1.3배는 B급 이음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만족할 경우에는 부재의 그죠? 그 폐쇄 띠철근 폐쇄 스트럽으로 인정받는다는 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거는 보통 좀 기둥에 이제 많이 쓰는 대신에 이런 같은 경우는 두 가닥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한쪽 면이 이렇게 기둥이 되게 그 긴 거 있죠, 긴 기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그렇죠? 월컬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기둥들, 그럼 이쪽 면에 이렇게 감으려면 그래서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디귿자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런 식으로 나의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의 형태는 또 어느 때 많이 사용하냐 하면 보와 같은데 춤이 커요. 예를 들어서 뭐 보춤이 이렇게 큰 그쵸? 보춤이 이렇게 직사각형 부인데 보춤이 이렇게 되게 이제 뭐 슬라브가 있고요. 이렇게 보춤이 클 때 여기를 스트럽을 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원래는 그 U자로 감죠. U자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U형 스트럽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여기에 뭐 90도 표준 갈고리 이렇게 막 끝내거나 이렇게 해서 그죠? 감고 여기다 이제 캡 타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자를 씌우죠. 이렇게 해서 한쪽은 90도, 한쪽은 135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는데 보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도 어떻게 보면 보에서의 폐쇄 스트럽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도. 근데 이제 이 길이가 너무 기니까 보춤이 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유형 스트럽 형태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나의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디귿자로 두 개 만들어서 위에서 디귿자, 밑에서 두 개 디귿자로 형성을 시켜서 폐쇄 스트럽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에서요. 그래서 어쨌든 철근 가공에서 띠철근과 스트럽의 가공들이 이제 많이들 쓰이고 중요하니까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 이 밖에도 전형적인 철근의 구부림들을 보면 보통 그 ACI 보면 디테일집이 있습니다. 디테일링 매뉴얼에 보면 이런 철근들이 형성이 되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A 길이, J 길이, 그렇죠? 뭐 이런 C 길이, 그렇죠? 이런 형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각 길이에 대한 허용 오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는 거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도 마찬가지로 ACI에 있는 디테일 매뉴얼에 나오는 형상들입니다. 이렇게 라운드도 있고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80도 갈고리죠. 표준 갈고리. 이것도 그렇죠. 요런 타입은 우리 고임대, 그렇죠. 철근으로 많은 고임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요런 거는 그 아까 유형, 그렇죠. 스트럽 갈고리를 뭐 방향이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요런 걸 많이 쓰죠. 안쪽으로 구부리는 형태. 그렇죠. 요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135도 갈고리나 90도 갈고리. 요것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실무에서 보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요런 타입, 그 다음에 요런 타입. 그렇죠? 바깥쪽으로 나는 타입들은 잘 안 써요. 실제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보가 끝단이야. 보가 예를 들어서 슬라브는 이쪽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슬라브가 이렇게 이쪽 오른쪽에는 없어. 그럼 피복 두께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야지 피복 두께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피복 두께가 안 나오는 상황이. 물론 전 이거를 슬라브가 이쪽에 있을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좀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유형상에는 이제 뭐 이런 타입도 있고 그렇죠? 여기 그림의상에서 이런 타입도 있고 뭐 이런 타입도 있다라는 거는 제시하는 거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안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구부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가닥으로 양쪽에 135도 표준 갈고리를 한 거고, 요거는 90도. 135도는 어렵다고 얘기했죠.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기둥과 같은 경우는 밑에 다울바 쪽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끼워 놓습니다. 미리 이렇게 적체를 시켜놔요. 아니면 위에서 껴가지고 이렇게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 놓고 거꾸로 주철근을 다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려서 결속선을 묶어서 설치를 하는, 예, 좀 시공정밀도 좀 성의가 필요한 거죠. 안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바로 그냥 설치를 하려면 어려운 거죠. 주근을 벌써 다 설치해 놓고 나서, 그죠? 이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밴딩하면서 굽히려고 하니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렇게 전형적인 것도 선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ACI, 그쵸? 디테일즈 매뉴얼들을 좀 공부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ACI가 이제 디테일집을 많이 잘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참조를 하셔서, 예, 반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 여기 있던 철근을 만들었을 때 가공 취소에 대한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KCS 표준시방서 코리안 컨스트럭션 스페시피케이션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표준시방서에 나오는 얘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 폭 B, 뭐 높이 A, 폭 B, 그리고 가공 후 길이,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죠. 그쵸? 여기는 아까 유형 스트럽에 많이 사용하는 135도 갈고리, 그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크로스타이에 많이 쓰이는, 아까 캡바라고 했죠. 유형바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요게 많이 쓰이는 형태들인데, 요거에 대한 허용 오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럽, 리철근, 낯선 철근은 A, B의 길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5mm.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철근은 직경에 따라 좀 다른데 25mm 이하의 이형 철근은 A,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5mm, 또 좀 직경이 큰 이런 것들은 29mm 이상, D32 이하의 이형 철근은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20mm. 그렇죠? 그리고 가공 후에 정 길이는, 그렇죠? 이 길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20mm가 현재 표준 시방서에 있는 허용 오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